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서 직접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소스를 준비를 해놓고 어떤 식으로 그릴지 빌드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림으로 쓸 소스는 이 사진이고요. 꽃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꽃들로 데코해 놓은 벽을 찍어 왔어요. 이런 꽃들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용으로 꽃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그림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이 위에 캐릭터를 세워서 그려 넣을 건데 그렇게 되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멀리 보이는 원경이 없죠. 여기 캐릭터를 하나 세우게 된다면은 크게 꽃 벽 하나, 캐릭터 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이 그림은 이제 스몰 스케일로 되겠죠? 이 그림 후에 앞으로 있을 시연작을 점점 이제 스케일을 키워가면서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스몰 스케일에서 좀 더 스케일이 커지고 점점 가다가 마지막 그림은 이제 라지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스몰 스케일과 라지 스케일 사이를 이제 미디움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이번 그림은 이제 스몰 스케일, 그 다음 그림은 스몰에 가까운 미디움 스케일, 그리고 좀 더 커진 미디움 스케일, 그리고 라지 스케일 총 4장의 그림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위에 캐릭터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런 소스의 캐릭터를 얹으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이 한 방향성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일단 풀샷으로 놓기에는 꽃들이 너무 크죠. 캐릭터가 전신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셔트는 미디엄 샷에서 웨이스트 샷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골반까지만 오는 캐릭터를 이렇게 완전 확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확대를 해줘야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전신을 놓으려면은 눕는 식으로 캐릭터를 이제 대각선으로 배치해서 꽃벽이 아니라 꽃밭으로 해서 쭈그려 누워있는 식으로 해준다면 전신이 다 들어가게 돼서 풀샷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꽃 소스를 우리가 대량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겠죠. 다시 정리해서 인물 크기는 꽃 크기랑 맞추어 봤을 때 화면에 꽉 차게 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즉 인물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스몰 스케일이어야 하겠고요. 만약에 중앙에 두기엔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둔다거나 오른쪽으로 둔다고 치면은 이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느낌이 들죠. 화면 왼쪽 오른쪽에 두려면은 딱 적절한 여백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인물을 좀 작게 만들어서 왼쪽에 두거나 오른쪽에 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이쪽 여백이랑 이쪽 여백 비율이 적당해지면서 캐릭터가 중앙보다 살짝 치우쳐져 있어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체를 풀샷으로 보이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인물을 화면 중심에다 두는 게 가장 적절하겠고요. 요 방향성이 가장 최선일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캐릭터는 중앙 배치로 미디움 샷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우선 이 소스도 보정을 좀 해줘야겠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냐면은 지금 색이 너무 세요. 카랑카랑한 느낌이 들죠? 만약에 내가 이 캐릭터를 입혀 넣는다 치더라도 배경의 색 대비가 너무 세서 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캐릭터와 좀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캐릭터를 완전 화면 중심에다 둔다 하더라도 캐릭터보다 꽃 쪽으로 시선이 더 많이 갈 듯 하니까 이 소스를 색의 활기, 채도를 좀 많이 가라앉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노출도, 대비 이런 걸 다 조정을 하되 채도를 좀 많이 낮추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경우 디자인을 화려한 요소가 많이 없는, 패턴이 많이 없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뒤쪽에 이미 배경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채도를 좀 낮춘다 하더라도 패턴이 굉장히 많죠. 이런 알맹이들 하나하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캐릭터 의상도 엄청 패턴이 많은 디자인을 차지한다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난잡해질 수 있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배경에도 뭔가 많고 캐릭터 안쪽에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은 독자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집중할 곳 한 군데를 딱 잡아서 볼 수가 없죠.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쪽의 화려한 패턴과는 대조되는 심플한 이미지로 디자인해서 캐릭터 쪽으로 시선이 막연히 가게끔 해줍시다. 캐릭터 디자인은 심플하게 간다. 왜냐하면 배경과 대조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이미 꽃 소스를 썼으니까 봄, 여름 느낌을 많이 줘야겠죠. 그 느낌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려면 햇빛을 위에서 세게 쬐어주면 뭔가 한여름날, 봄날 인상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인상을 더 주기 위해서 책 넓은 모자 이런 걸 주고 의상은 좀 더 시원하게 슬리브리스, 드레스나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늘하늘하게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드레스에서 어깨끈과 의상 소매가 만나는 부분에 얇은 끈 리본 정도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의상을 책 넓은 모자 그리고 슬리브리스 원피스. 그렇게 되면은 조명을 또 위에서 온다면은 직화광이죠. 직화광이라 한다 하더라도 빛이 너무 위에서 아래쪽으로 너무 대놓고 90도로 내리쬐게 되면은 인공 조명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햇빛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직화광에서 살짝 오른쪽 위에서 오는 조명으로 거의 사광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챙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가슴팍 정도까지는 이 챙 그림자에 다 덮여지게 되겠죠. 동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서 있는 거 말고 챙을 잡고 있는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줘야겠죠. 약간 볼반도 살짝 뒤틀리게 해서 화면 왼쪽으로 살짝 뒤틀리게 할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겠죠. 다시 또 정리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은 꽃은 뭐 색감을 좀 더 차분히 내려주면서 조정을 해주면서 꽃 패턴과 대조되는 심플한 디자인의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챙 넓은 모자, 색은 흰색으로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와 대조되는 색감으로 조명은 바로 위에서 완전 90도 위에서 오면 인위적인 조명 느낌이 나오니까 약간 오른쪽 위쪽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사광이랑 직사광 사이의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동생은 이제 모자 챙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가고 챙 그림자 덕분에 상체 가슴팍까지는 그림자가 묻어나게 해야 하는 거, 이 그림자 빛 대비도 신경 써주면서 작업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그릴 설정과 체크할 부분들을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옆에다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요거 보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소스를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캔버스 크기는 이미지 크기에서 폭 3000, 높이 5000, 해상도 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해상도가 굉장히 좀 큰 편이죠. 무리 없이 보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 꽉 차게 키워 놓을게요. 컨트롤 T 해서 늘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캔버스 밖에 튀어나가고, 지금 보니까 캔버스가 너무 길어 보이니까 캔버스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방법은 단축키 C, 자르기 도구 선택한 다음에 캔버스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창이 뜨죠. 그리고 이 옆에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늘려놓으면 캔버스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줄여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보여질 부분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캔버스의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보여지게 조정을 할게요. 확인했으면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만약에 눌렀을 때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캔버스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이게 안 뜨게끔 지워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자른 픽셀 삭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더블 클릭 혹은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를 살려둘게요. 일단은 그 다음 레이어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J, 그 다음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서 보정을 해줍시다. 일단 온도랑 색조는 나머지 보정을 다 한 다음에 조정을 할게요. 일단 사진이 많이 밝은 것 같아서 노출을 조금 낮출게요. 살짝만. 안 그래도 지금 대비가 센 그림에서 노출도를 조정하니까 대비가 좀 더 세졌죠. 그래서 대비는 완전 플랫하게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 부분은 일단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다 볼게요. 오른쪽 하니까 흰색만 너무 혼자 밝아진 느낌이고, 왼쪽으로 쭉 미니까 너무 평면적인 느낌이 들어서 마이너스 60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로 둘 다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쭉 당겼을 때 검정색인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게 어둡죠. 저런 데를 우리가 붓터치를 할 텐데 너무 어두우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드니까 붓터치를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반대로 좀 더 밝게 플러스 45 정도 넣겠습니다. 흰색 계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완전 왼쪽으로 가니까 완전 평면적인 느낌이 들죠. 흰색 계열은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으니까 건들지는 않을게요. 일단 검정 계열은 지금 좀 많이 붕 뜬 것 같으니까 살짝만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3 정도. 일단 텍스처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쫙 당기니까 너무 선명해졌죠. 너무 뚜렷해지니까 이게 배경으로 쓸 건데 이렇게 선명하면 캐릭터가 아무래도 좀 묻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짝만 좀 낮춰주도록 합시다. 가까이에서도 한번 보고, 텍스처 같은 걸 볼 때는 좀 가까이에서 보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명률도도 조금만 낮춰 놓을게요. 배경으로 쓸 거면은 최대한 눈에 안 띄게끔. 그 다음 이제 온도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완전 붉은색들의 색조가 많으니까 너무 강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더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 살짝만 노란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온도 부분을 노란색 쪽 계열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고 노란색 쪽이 훨씬 더 좀 더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죠.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조정해서 어느 게 느낌이 제일 나은지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조정을 해줍시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됐고 전, 후 확실히 좀 더 따뜻해졌죠.